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주제를 굉장히 잘 가지고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 꿈과 관련된 일들을 하다 보니까는 그 자신의 분야에 성공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대표님들이나 또 연사님들을 많이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는데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뵙다 보니까는 이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행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공통점이, 단숨이, 바로 이렇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요, 그 미래보다는 오늘을 조금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이 강연을 가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뵙게 되면은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뭐냐면은 무엇이 당신을 여기까지 있게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면은 항상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나는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현재 즐겁고 지금 내가 설레이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는 그 일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 욕심이 생기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성공하셨네요 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어릴 때부터 대학 준비, 취업 준비, 결혼 준비, 노후 준비. 하지만 그분들은요, 이 미래를 보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설레는 일, 지금 당장 내가 기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 베이비 페이스, 즉, 아기같이 순수한 얼굴을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운탕하신 분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이 아기는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습득함에 있어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분들은요, 항상 낮은 자세에서 무엇인가 새롭게 배우려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 큰 특징은요, 여러분들처럼 아마 이렇게 꿈을 꾸고 계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모여 계신 여러분들 아마 다들 목적이 다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뭐 친구 따라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제 잘생긴 프로필 사진에 속아서 이 자리에 오셨던 분들도 있을 거라. 왜 웃으시죠? 그러신 것 같은데, 있을 건데, 아마 저희가 이 각 개개인의 목적은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는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인데요. 이 성공하신 분들은요, 이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나아야 할 길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요, 오히려 그 길을 찾기보다는 길을 만들고 가 계셨습니다. 분명 이 길을 찾는 것보다 이 만든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요, 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쓰러져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 또한 이렇게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이야말로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인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대학교 이제 4학년을 마치고 이제 취업은 하지 않지만 취업 준비생이 되었는데, 가끔 또래 친구들부터 이렇게 많은 상담 제의가 들어와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잘해서가 아니라 가끔 이제 미래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보통 1학년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4학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라고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면 꼭 다르게 말씀을 드려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모르는 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눈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 척, 그리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나에게 맞는 척을 한다고 하죠. 여러분 혹시 이 버킷리스트라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이 버킷리스트는요,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봐야 할 것들, 나의 소망 리스트, 나의 꿈 리스트, 우리 이 버킷리스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저희 찾아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저는 꼭 이 버킷리스트 10가지만 적어보라고 권해드리고 있어요. 꼭 그렇게 거창한 거 말고요. 그냥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일, 뭐 이렇게 PC방에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한다든지 또는 만화책을 하루 종일 본다든지 꼭 그렇게 10가지만 꼭 해보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에게는 장애가 있습니다. 너 저렇게 멀쩡하게 생긴 훈남이 무슨 장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에게는요, 이 고소공포증이라는 내적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가족이 여행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근데 한 가지 안 가본 곳이라고 하면 바로 이 놀이동산이에요.
이 4명 다 이 가슴이, 심장이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는 이 바이킹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놀이공원을 떨어지게 되는데, 이 말 그대로 저에게는요, 이 고소공포증이라는 것은 내적 컴플렉스 그 자체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제 버킷리스트 1번으로 스카이 다이빙을 적었어요.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스카이 다이빙을, 그러니까 그 고소공포증이 있던 제가 만약에 스카이 다이빙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 세상에 적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 정말, 그쵸?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굉장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했던 것도 잘 되지 않고요. 그리고 잘 되던 것도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슬럼프를 겪던 시기였는데, 그때 마침 이제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찾던 도중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기회의 땅 호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짜고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제 비행기표를 예약을 해서 호주로 떠나게 되었는데, 호주에서 생활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많은 것을 느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것을 이제 배울 수도 있었어요. 그러던 도중에 제가 이 길을 가다가 스카이 다이빙이라는 전단지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제 버킷리스트 1번으로 스카이 다이빙을 적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이렇게 스카이 다이빙을 할 기회가 오니까 굉장히 무섭고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요, 제 자신과의 약속을 꼭 지키기 위해서 이 어눌한 영어를 써가며 다짜고짜 혼자 이 스카이 다이빙을 예약을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굉장히 멋있게 뛰어내렸습니다. 저는 굉장히 멋있게 뛰어내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내려서 사진을 보니까 왜 오징어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네, 어찌됐든. 이때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떨어지고 한 3초간은 여러분들 바이킹 타면은 쿵한 기분 있잖아요. 그 느낌을 느끼게 되는데, 한 3초가 지나니까는 오히려 이거 하늘을 날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굉장히 짜릿하고 통쾌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낙하산을 펼치고 땅에 딱 닿는 순간 딱 느끼는 생각이, 와, 진짜 더 이상 나에게는 무서울 것이 없다. 이 고소공포증이 있던 내가 땅이 아닌 하늘에서 뛰어내렸는데 더 이상 나에게 적수가 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느낀 이 감정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느낄 수는 없을까? 분명 제가 가지고 있는 버킷리스트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버킷리스트 사이에는 이 공통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공통된 버킷리스트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러한 공간들을 많이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웃으시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 4학년이었으니까는 취업 준비는 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는 많은 분들이 뭐 하냐,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 만들고자 하는 공간이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 이제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던 도중에 제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 라고 시작을 한 게 바로 이 버킷셀러라는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스북 페이지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열정이나 좀 여러분들께 힘을 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오프라인 모임이나 그리고 강연 기획, 그리고 최근에는 이 어플리케이션까지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다가 지금은 좀 과분한 그런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그 대형 기획사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이 스카우트가 들어왔어요.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 어쩌면 제가 이제 2월달에 졸업을 하고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는 정말 달콤하고 정말 좋은 그런 제안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저에게는요, 그러한 것들보다 좀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한 장의 쪽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 페이지를 만들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 같은 고등학생들에게 정말로 희망을 주네요. 이 페이지에 있는 모든 게시물들을 읽어봤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저의 시각을 넓혀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요. 이것을 보니 굉장히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쩌면요, 저에게는 그 수많은 연봉이나 또는 굉장히 화려한 직업들보다 이 메시지 한 장이 저를 반성하게 만들고 저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뛰어가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제 일을 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건 안 된다. 네가 해서 뭐하냐. 다들 안 된대.
하지만요, 안 되고 불가능하고 어려운 것은 그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절대 여러분들에게 안 되고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올린 컨텐츠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계 부자 순위 2위에 올라가 있는 워렌 버핏이 한 말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은 힘들어도 10년 후에 좋아질 것 같은 회사, 또는 보수가 적지만 10년 후에는 10배를 줄 것 같은 회사, 이런 회사는 절대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지금 즐겁지 못하다면 10년 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 또한 제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정답인지 아닌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즐거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훗날 제 인생의 종착지에 다가왔을 때 정말 웃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렇죠? 내일도 오늘보다 젊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 여러분들이 즐거운 일들, 지금 설레이는 일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일에 대해서 한 발짝 다가가시길 응원합니다. 이렇게 마치기엔 좀 아쉬우니까 다 같이 한번 화이팅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 좀 분위기를 세도하기 위해서 같이 제가 이제 청춘 하면은 다 같이 이제 화이팅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주시고, 네, 자 준비됐나요? 자, 청춘 화이팅! 감사합니다.